안녕하세요. 어쩌다 방콕 생생태국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요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국왕 부부가 영국인 동굴구조 전문가를 후원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대하가 평금 인출기 폭파 시도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리람 지역 남성이 링 제거 때문에 응급구조를 요청한 좀 황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파타야 워터프론트 콘도 건물 논란은 여전하고요. 안타깝게도 파타야 북부 도로에서 12세 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텔에서는 한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태국 국왕 부부가 영국인 동굴구조 전문가를 후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침수 동굴에서 뭇바 축구팀 소년들 구조할 때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이죠. 영국인 버논 언스워스 씨. 올해 70이신데 지금 태국 북부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국왕과 왕비께서 이분에게 왕실 후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만성 폐 감염증으로 입원하셨다고 하고요. 아마 폐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떻게 후원이 결정된 건가요? 이분의 투병 소식이 이제 지역 당국을 통해서 위에 보고가 됐고요. 과거에 태국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공로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받아서 이번 후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태국에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계십니다. 자녀도 있고요. 네, 쾌유를 비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현금 인출기 폭파 시도라니. 이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태국 중부에 있는 한 대학교 입구 바로 밖에 설치된 ATM 현금 인출기 있잖아요. 거기서 무장 강도단이 폭발물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헉, 폭발물요.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4명에서 6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무장 괴한들이 새벽 1시 직전에 서로 이렇게 엄호하면서 몰래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펑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현금을 빼앗겼습니까? 그게 폭발음은 엄청 컸고 연기도 자욱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연기가 거치고 보니까 현금 인출기가 거의 멀쩡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폭발력이 생각보다 약했던 모양이에요. 다행이면서도 좀 허무하네요. 범인들은 잡혔나요? 아니요, 범인들은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범행 전에 대학 경비원 2분을 묶어두기까지 했는데요. 이 경비원들이 다행히 스스로 풀려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비원분들 무사하셔서 다행이네요. 범인들 신원은 파악이 좀 됐습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은 옷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서요.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 돈을 훨씬 적게 가져갔거나 아니면 아예 빈손으로 달아난 걸로 추정됩니다. 네, 빨리 검거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좀 황당한 사건이네요. 불이람에서 신체 부위에 착용한 링 때문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요? 네, 저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부리람 지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중요 부위에 링을 여러 개 착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게 부어오르는 바람에 스스로 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응급구조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구조대가 제거를 해줬나요? 아니요, 구조대원들도 여러 시도를 했는데 링을 빼내지 못해서요. 결국 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형 앵글 그라인더 같은 걸 사용해서 겨우 제거했다고 하네요. 남성분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자, 다음은 파타야 소식입니다. 발리하이 부두 근처의 미완성 워터프론트 콘도 건물, 이거 정말 오래된 문제죠.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네, 파타야 시청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권 증서를 토지국 NAND 디파트먼트라고 하죠. 여기서 취소할지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벌써 10년 넘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높은 건물이 아름다운 전망을 다 망친다. 그래서 파타야의 종기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투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당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부지 일부가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토지라는 점입니다. 공공토지요? 그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개발업자가 승인받은 설계랑 다른 모델로 건물을 지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건물이 위험 구조물로 간주돼서 일반인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증서 취소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토지국이 소유권 증서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시청에서는 수정된 건축 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소유권이 취소된다. 그러면 시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아마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소송까지요?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나 중재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워낙 크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요.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완공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파타야에서 12살 소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어제 파타야 북부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길을 건너던 12살 소년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소년과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정비사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2명이나요? 정비사는 왜 사고를 낸 건가요? 그 정비사는 오토바이 테스트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소년은 그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거죠. 사고가 난 지점이 어른들이 건너기에도 좀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처에 횡단보도도 없었고요. 저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파타야 모텔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태국 남성이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단기 투숙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갑자기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이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아마도 그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 남성이 이미 구타를 당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용의자들은 잡혔습니까? 모텔 특성상 CCTV 영상이 많지 않아서 용의자 추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확보된 일부 영상은 경찰에 제출됐고 이걸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 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좀 많겠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37도까지 올라라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태국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